대량 구매, 대량 생산의 시대가 가고 현대인들의 소비 성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과 기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음식의 맛은 개인의 기호가 강하게 반영되는 영역인 만큼 소비 패턴 또한 질적인 면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해내기 위해 고민하는 뉴질랜드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키위 회사인 제트사는 아시아와 유럽 등 60여 개국에 키위를 수출하며 전 세계 키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제트사는 질 좋은 키위를 생산해내기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환으로 키위 생산 프로세스를 지금보다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뉴질랜드 산업수학 워크숍에 문제를 요청했습니다. 키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요소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투입된 요소는 수확 시기 혹은 생산 지역, 생산지의 기온들, 그런 생산 방법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은 키위의 당도, 건조도 혹은 키위의 색깔, 크기 이런 것들이 그 키위에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들이 있으며 그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키위 생산 방법을 결정하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즉, 키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과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키위 수확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겁니다. 사실 농업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수학혁명을 거쳐왔는데요. 고급 수학을 이용해 최신 컴퓨터 처리 기능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겁니다. 이처럼 수학자들 또한 키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과거에 실제 생산했던 수많은 키위의 다양한 요소를 변수로 설정해 데이터를 측정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수학 원리가 바로 함수입니다.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좌표 평면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배우는 함수들은 1차 함수, 2차 함수 혹은 지수, 로그 함수들,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원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하고 약간 다른 점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그 함수식을 먼저 주어지고 거기서부터 다른 것을 찾아내는 걸 바탕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즉 수많은 데이터를 점으로 찍은 걸 바탕으로 과연 어떤 함수식이 그 수많은 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역으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데이터 점들이 함수 그래프 선상에 잘 몰려 있을 때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많은 관계가 있고, 반대로 점들이 많이 퍼져 있어 갖고 함수의 선이 그 퍼진 점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의 맛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당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경우에는 투입 요소의 수확 날짜라는 변수를 설정해 그에 따른 결과물로 키위의 당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상에서 수확 시기가 늦춰질수록 당도는 점점 증가하지만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지는데요. 즉, 수확 시기가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당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키위의 당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수확 날짜만으로도 당도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곧 수확 시기에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 키위를 수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맛의 종류가 다른 키위들을 순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수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들, 즉 각 변수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키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그 결과들을 기업에 제공을 하였고, 기업은 그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기업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해 최상의 키위를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키위 생산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농업기술 요소들도 함께 연구하고 보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키위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확의 최적 조건과 시기를 찾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확.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확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호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중요해지는 것만큼 그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려면 수학이 또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산업 전반에서 늘 항상 수학의 함수는 늘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거를 역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지금 했어요. 역으로 사용하는. 이건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선생님? 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X값이 결정됨에 따라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두 변수에 대한 대응 관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그래프에다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무엇이 나온다라는 그렇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산업 현장에서 혹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의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 보았더니 그게 어떠한 특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 똑같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라고 그 점들을 연결해 보아보니 그것이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어떠한 X값에 따른 Y값의 관계가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분수함수라든지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등 여러 가지 실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런 함수들을 구체적으로 배웠을 때에 산업 현장에 나타나는 복잡한 계산들과 함수식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수학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함수의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개념들을 융합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식으로 그것을 세운 후에 해결하는 과정이 수학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수학자들의 역할이 산업 전반에 있는 문제들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드론 얘기를 살짝 하면서 좀 똑똑한 이미지를 살짝 보여줬잖아요. 네. 이번에 구치기 들어갑니다. 구치기 그래요, 하나 그래요. 더 들어갑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사실 그 조선시대 농업하고도 이 수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진짜요? 네. 오.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이 이렇게 경작지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측량하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측량을 잘 해야 세금을 제대로 매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잘 측량하기 위해서 또 수학이 사용이 됐고 또 한 해 또 이 경작 상황을 파악할 때도 네. 수학이 활용이 됐어요. 아. 특히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 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각종 그 수학 장려 정책을 많이 쓰셨고 네. 본인도 이렇게 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종대왕이 자녀가 많아요. 왜냐? 그 합방 날짜를 수학적으로 잘 계산했다가 아이고야. 그때 한 번씩 딱 해갖고 아유, 아이가 아유. 몇십 명이에요 지금. 굉장히 수학적으로 똑똑하신 분이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네. 그 추측은 참 민망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수학이 농업과 정말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기만 해도요. 네,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수학은 농업을 바탕으로 탄생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우리 사회 시간에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많이 배워봤잖아요. 네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그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이 범람할 때마다 맞아요. 홍수가 날 때마다 그렇게 농사 짓던 땅들이 다 강물에 휩쓸려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각자 땅의 경계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면 범람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땅 치수, 논밭의 치수를 정확하게 재놓자. 그러면 이렇게 휩쓸고 간 뒤에 다시 자기 것만큼 가지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수학의 기초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자기 땅과 남의 땅의 그 경계를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평행사변형과 같은 이 도형을 만드는 기하학의 기초가 됐던 거죠. 이리 씨, 기하학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까 영어가 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선생님. 영어만 약한 게 아니라 국영수가 약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시는 걸로. 네. 기하학이 영어로 지오메트리거든요. 지오는 토지, 그리고 메트리는 측량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토지를 측량하다라는 여기서 네. 기하학의 용어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따로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정말 산업 수학의 기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얘기 듣기 전하고 후 눈 크기 잘 비교해 보였어요.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놀라서 지금 엄청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막 찢어지려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요즘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농업 역시도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수학이 이 농업의 분야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핵심이라고 하는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농업에 이미 접목되어 가고 있고요. 네. AI나 빅데이터 뒤에는 항상 수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농업을 그냥 농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마트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AI 기술이나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데 수학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 다른 학문들과 연계를 통해서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선진국들이 농업을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영향을 쏟고 있고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첨단 과학 기술이 농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정부 기관이나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인 그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농업 관련된 대학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학과 수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을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계량해서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추세가 되고 있고 수학 전공자들은 드디어 농업에도 그들의 영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농업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수학이 맹활약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구나, 또 중요한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동기부여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수학을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수학 이야기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수학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의 수학 고민도 늘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